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지문만 쏙쏙 골라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요.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감소로 약물이 신체에 오래 남아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고요.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소화기계의 특성입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되는데요.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요.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신음식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소금을 엄청 많이 넣고요. 엄청 달게 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으시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가 어렵습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인해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기고요.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감소 때문에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리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요.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합니다. 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위염입니다. 위염의 증상은요. 명치 끝의 통증, 트림, 구토, 식사 후에 3-4시간이 지나서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온다라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위염의 치료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도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음부터 식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위궤양인데요. 위궤양은 위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또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 주 요인이 되고요. 위궤양 시에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궤양의 특징적인 증상은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고요. 이러한 증상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대장암인데요. 대장암의 증상은 장 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는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고 자극적인 찬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는 것,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섭취하고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훈연식품을 피하는 것,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섭취하는 것, 가공식품, 인스턴트, 훈연식품을 피하고 하루에 6잔, 8잔의 생수를 마시고요. 적당량의 운동, 금연, 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 돕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요.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요.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물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되고요.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경관 영양을 주입하게 되면은요, 설사나 탈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비 관련 요인 볼게요. 장 운동의 저하, 저자녀 시기의 섭취, 복부 근육의 힘 약화, 식사량의 감소, 도정한 곡식과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하재 남용, 스트레스, 우울증,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변비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재의 남용은요, 설사를 발생하기도 하고 또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죠.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 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피로해지기가 쉽고요.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되어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음식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서요.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요.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보도록 할게요. 만성기관지염은요,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법은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하거나 금연하고 오염된 공기,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의 노출을 피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서 기관지가 경련하는 것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천식인데요. 천식은 기도의 과민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원인이 기도의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식의 원인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대기 오염, 갑작스런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기후변화,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감기, 흥분이나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천식의 증상은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기침, 호흡 곤란, 점액 분비량이 증가, 기도 경련, 알레르기 비염,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습니다. 자, 천식이 있는 대상자가 꽃놀이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과 콧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인 물질인 꽃가루를 피해서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죠. 또 천식 예방에는요.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요.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것,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하고 원인 물질인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를 피하는 것,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진먼지나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 또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거나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도 좋은 천식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폐결핵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이다가요,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생깁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립니다. 또 피로감이 있고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감, 혈액성 객혈이 있고요. 점액성, 화농성 가래가 있고요. 호흡곤란, 흉막염, 합병증 등이 생깁니다. 폐결핵 환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요, 항결핵제는 여러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처방된 항결핵제는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요. 처방받은 그대로 한 6개월 정도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약을 드셔서 결핵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폐결핵의 치료 및 예방은요,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같은 부작용을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요, 2주 또는 1개월 이후에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침 예절을 많이 실천하고 계시죠?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곽의 특성입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요.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되고요. 체위 변화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정맥의 약화로 인해서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혈압은요, 140에 90mm Hg 이상인 경우에를 말하고요. 고혈압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할 때 중요한 점은요, 증상이 없어도, 두통의 증상이 없어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요. 처방받은 대로 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갈 때도요. 금식하지만 아침에 물 조금과 고혈압약은 꼭 드시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고혈압약은 빠지지 않고 처방받은 대로 증상이 없어도 계속 드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 관리입니다. 과일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먹고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칼슘 섭취, 금주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좋은 것은 해서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카레를 묻힌 삼치구이였습니다. 그래서 한식 음식들은 맵고 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선택하실 때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닭볶음탕이랄지 찌개랄지 이러한 것들은 피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은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앉은 자세 호흡, 기좌호흡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증상이 있고 식욕 상실, 의식 혼돈, 현기증, 기침과 객담, 의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또 걷기나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할 때 심한 호흡곤란이 있게 되죠. 또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빈혈입니다. 빈혈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을 보도록 할게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하고요. 노인은 대부분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또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또 식사 시에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는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요, 바로 넘어지면 뇌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의 특성을 볼게요. 키가 줄어들고요. 등뼈가 굽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됩니다. 치아가 상실되고요.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죠.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관절면이 마모되어서 염증, 통증, 기형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이죠. 다음은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죠.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서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되죠.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부위의 통증, 관절의 변형, 운동 장애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는데요. 30분 정도 지나면 풀어집니다. 관절 통증이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요법, 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관절 운동, 또 체중 조절,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운동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연골이 마모되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체중 부하 운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관절의 파괴가 심하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비교해서 골다공증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좋은 운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은 걷기, 가벼운 산책, 등산, 조깅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칼슘 섭취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미역, 두부 등이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노인의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요. 비타민 D와 그리고 햇볕 쬐는 거,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비뇨기계 노화의 특성입니다. 여성 노인은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인해서 질염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남성 노인은요, 전립선 비대로 잔뇨감, 빈뇨,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또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 등으로 빈뇨, 요실금, 야뇨증이 생깁니다. 요실금 볼게요. 요실금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할 때요, 복부의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음은 절박성 요실금인데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역류성 요실금인데요.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실금 치료 및 예방인데요. 약물요법을 사용하고요. 수술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수분 섭취, 변비 예방,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있어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있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되고요. 빈뇨, 긴박뇨, 야뇨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화이팅!